국민 20명 중에 1명꼴이 장애인이에요. 이 등록된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딘가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없고 생활할 수 없는, 이거는 사실상 우리 모두가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진영애 변호사의 생생법률입니다. 지난 4월 20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요새 우리 사회에서 이 장애인의 이동권, 또 장애인의 시위, 또 장애인의 시위로 인해서 내가 겪은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사회의 장애인 얼마나 될까요? 2020년 기준으로 263만 명, 국민 20명 중에 1명꼴이 장애인이에요. 사실은 263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이 등록된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내가 우리 사회를 살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 90%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나아가서 고령 또는 여러 가지 이 몸의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고령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다가오는 우리의 현실화된 미래이니까요. 이런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어딘가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없고 생활할 수 없는, 이거는 사실상 우리 모두가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이 될 미래가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263만 명, 즉 우리 국민 20명 중에 1명과 즉 그 중에 90%가 후천적인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과연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소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많은 장애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 거리에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장애인들은 우리와 함께 사는 이런 이 공동체에 있지 않고 그들만의 특수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의 시위처럼 장애인이 나와서 우리 일상을 함께 하고 싶어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할 때 누군가의 도움 또는 본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도 이런 장애인들이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또는 점자 블록을 걷고 있는 시각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사회는 과연 그런 상황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 20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이라고. 지금 장애인들이 하는 시위,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왜 출근 시간에 시위를 하느냐,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이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면서 꼭 그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느냐라고 하는 주장들 있습니다. 당연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편함, 우리 사회의 불편함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사는 또 다른 우리가 겪는 이동권은 그분들 또 우리 모두에 대해선 생존권입니다. 자, 실제로 일본과 우리 가까운 나라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한 분이 10년 전에 일본을 여행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반신 마비로 지체장애였는데요. 일본을 여행을 할 때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지하철역을 들어갈 때 본인이 역무원을 찾거나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역무원들이 먼저 그 사람이 탄 휠체어를 보고 이동식 발판으로 지하철과 플랫폼 사이에 그 승강장에 플랫폼 발판을 놓고 지하철 안으로 이분이 들어가는 동안 그 발판을 놓은 다음에 잘 들어가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내리는지 목적지의 역을 물은 다음에 그 목적지에서의 내렸을 때 그 목적지에서도 똑같은 발판을 가지고 또 다른 역무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지하철에서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자, 이건 어떤 그 사람이 먼저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게 특히나 10년 전의 일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바로 3년 전에 휠체어를 타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난 한 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이분이 당시에 휠체어를 탄 딸이니까 이제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를 잡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택시 회사에 예약을 해야 하고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는 이미 다 예약이 다 가득 찼기 때문에 최소한 몇 시간 이후 가능하다 뭐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딸이 휠체어를 탄 모습을 옆에 있는 상황에서 그냥 노란색 옐로우 캡이라고 하는 이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이 뒷부분이 상당히 넓은 그런 이 노란 택시가 여러 대가 눈에 띄었고, 즉 이 택시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필요할 때 길가에서 손을 들어서 탈 수 있는 택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여행하는 내내 어떤 이동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겪은 것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이후에도 딸과 함께 여행을 즐겨 다녔는데 지어진 지 120년이 되는 미술관을 한번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탄 딸과 관람을 하는데, 그런데 그 미술관 곳곳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에 거의 모든 제약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분은 상당히 이제 놀라운 마음에 그 직원에게 이동식 휠체어를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곳곳에 경사로가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직원이 아주 쿨한 태도로 법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바로 법이니까요 이 말 한마디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8년 덴버에서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그 당시에 장애인들이 노선버스 앞에 들어 누워서 하룻밤을 새우는 정도의 그런 교통방해 시위를 벌인 건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덴버 포스트라는 신문의 첫 번째 기사 제목이 장애인 시위로 인한 교통마비였다고 해요. 즉 이 얘기는 그때 당시에도 미국 사회에서 이런 장애인 시위가 주는 교통의 마비나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반감과 항의가 많았다는 얘기겠지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리프트, 즉 장애인의 휠체어를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리프트를 가진 버스 231대가 도입되도록 하는 첫 번째 이 단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장애인들에 있어서의 선진적인 이 편의시설 또는 경사로 이런 것들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하는 이런 시설들이 과연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 곳곳에 지하철역에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죠. 지상에서부터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 같이 8순이 넘어가신 노인분들은 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실제로 계단으로 지하철을 타고 싶어서 내려가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특히나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내려가는 것은 이 무릎에 하중이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 하셔요. 이런 분들에게 엘리베이터는 정말 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용한 수단이죠.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만들어 놓은 시설은 사실은 장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편리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수단입니다. 임산부들, 또 고령자들,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구인 것이죠. 자, 저는 우리 사회에서의 성숙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내 주변의 친구와 내 주변의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이성과 우리의 상식이 그 사회의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우리 사회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은 거리에 돌아다니는 장애인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장애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생산적인 발전에 있어서의 그 사람들을 사회의 장애물로 여겨 그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진정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대이기 때문이다. 자, 저는 오늘도 경복궁역, 광화문역 이런 데서 많은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의 불편을 소위 누구 말 맞다나 볼모로 하여 시위를 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그 사람 지금 현재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20년 동안 우리가 외쳐온 주장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대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절박함을 저는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는 곧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우리의 고령인의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수명 중에 한 명인 우리 이웃들의 하나의 모습이니까요. 오늘은 장애인이 하는 시위와 그 장애인의 이동권이 아닌 생존권에 대해서 함께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